네, 여야가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진 3박 4일간의 연말 필리버스터 전쟁을 일단락지었습니다. 국회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뒤 이르면 21일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서 여야 간의 격돌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3박 4일 동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급식 판결문도 공개하는 내용,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 계산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단살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 이렇게 세 개 법안이 통과됐고, 일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일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가오는 사법개혁안 처리를 앞두고 일단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부당성을 이제 알리기 위한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이번 주 1일부터 내란 전단 재판 그 설치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안들을 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개수의 법안을 이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내란 종식은 시대적인 과제다.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 쟁점 법안하고 상관없는 민생 법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 여야가 이미 합의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런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다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민생 법안까지 과연 필리버스터를 적용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하면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 가맹 점주들이 합법적으로 협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본사하고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히 을들을 위한 법안, 또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안인데 이런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은행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리 이거는 이제 좀 낮춰야지 서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니까 이건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에 해가지고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전국이 지금 벌어질 것을 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이번 주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년에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법외국제 처벌이라든지 더 세진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연말도 그렇고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런 뭐 대치 전국이 계속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또 정치 불신이 높아지는 그런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국 대변인 필리버스터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게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법안을 만들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단으로 법안을 만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범죄 사실관계가 다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1심에서 나온 사건의 그 범죄 사실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민주당 고집대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법조계, 학계 모두가 지금 위헌 소지가 높으니까는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재판이라는 것이 모든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를 갖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를 세워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그것도 그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내란이라고 이미 재판부에서 내란이 아닌지를 결론을 내야 돼, 판결을 해야 될 재판부인데 내란이라고 이 명칭을 붙여놓고 그 결과에 맞춰서 그럼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부에 앉혀라, 이 재판부를 만들어라 하는 그 자체가 당연한 위헌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속 재판을 주장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헌법소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되고 해서 만약에 중단이 된다, 재판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기어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기어코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어코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 종식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기어코 지금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을 기어코 반대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법조, 학적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조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다 공의 얘기하는 것이 내란 전담부 법을 설치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라. 또는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내란 재판을 질질 끄는 거는 못하게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종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사법부도 내란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먼저 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내란 종식을 반대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내란 당연히 있잖아요. 재판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란이라고 결론을 내놓고 합니까? 아직까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내란이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내란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쪽으로 계속 맞춰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재판부가 지금 뭐 일부러 지금 재판을 늦추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재판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년 1월, 2월 그 결론을 nen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내란에 따른 그런 결과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누구도 거기에 계엄에 대해서 뭐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뭐 그 자체에 대한 이렇게 이제 두 번의 논란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위헌 소지를 얼마나 이제 줄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쟁점이어서 그걸 좀 가다듬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추천 방식이라든지 또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또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전 그렇죠. 포인트가 1, 2심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다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까지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실상 뭐 여야가 대체로 이제 합의를 한 그런 법안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향후에 진행될 이제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는 과연 이제 이전과는 조금 더 어떤 그 여야 대치가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어쨌든 어떤 그 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6개월간의 수사 결과인데요.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년도 더 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내란으로 판단을 했고 한마디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 약간 이제 수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서였다. 일각 한간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기업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추측들이 무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뭐 안에 이제 내재돼 있다 이제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그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12.3 비상계엄 친위 구테타가 내란이냐 아니냐 결정이 났느냐 뭘 가지고 내란이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뭐 헌재에서 탄핵 파면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좀 짧게 좀 줄여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법적인 계속해서 결과를 보자는 것 같으니까. 네,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지 내란이 아닌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탄핵 파면했잖아요. 그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다. 이게 내란이에요. 그리고 또 내란 특검에서 오늘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력으로 지금 헌법기관을 불능에 빠지고 또 반대를 제거하고 반대자를 그리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분명히 이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검의 발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 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목적은 뭘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저는 보고요. 그러면 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느냐 말씀하시고 또 드린 대로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했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선 전에 그리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밑에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설령 총살당한다 해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평소부터 준비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잖아요. 이런 것도 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데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특히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까지 유도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대표님은 어떤 부분 좀 주목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특검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죠. 특검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란이냐 아니냐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란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론을 내는 것은 재판부가 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란이다 아니다 누가 결론을 내겠습니까? 누가 결론을 내요? 재판부가 내는 겁니다. 그 법적인 내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계엄이 내란 요소가 있죠. 요소가 있지만은 이걸 내란이다고 규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모든 사안을 법적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특검에서도 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이 계엄이 당연히 불법이고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재판부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23년도 이전부터 이 계엄을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취임 두세 달 뒤부터 비상대권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군 인사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 인사를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장성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보도가 되고 했던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엄이 그렇게 헛수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계엄을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다 그러면은 밖으로 흘러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국민의힘과 연관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됐잖아요.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계속 연관지어서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에 동조한 것처럼 해서 위헌심판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결과들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검에서 주장한 내용들 가운데서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예상됐던 보도된 내용들이 대부분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사
내용 전체가 뭐 이게 100%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될 재판을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거나 이제 벌였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 언급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실, 그리고 김규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 통일교 천정궁, 김건희 특검 사무실까지 이제 강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내란 물타기 정쟁용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으면서 지금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이 3대 특검을 이제 종합하는 2차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일단 뭐 이런 문제가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경찰이 대대적으로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전방위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런 공방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특검이 도입이 되려면 국민과 그리고 또 뭐 이준석 개혁신당이 공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과반 의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절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찰의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부족하다면 그걸 가지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맞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경찰은 실질적인 증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이제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통일교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100%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발언대로라면은 이거는 이제 용두사미, 유야무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면 뭐 시계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 시계라든지 또 돈을 줬다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행방을 찾아야 되고, 특히 이제 천정궁에서 280억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수사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용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주장이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지금 본인 말이 안 맞아요. 내란이 아니다라면서 그 근거로는 재판이 결론이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런 연관이 안 됐다라는 것도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뭐 추경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돈 1억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기소돼가지고 재판이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주장 좋고요. 뭐 반론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윤영호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권성동 장관하고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윤영호의 진술에 따른 것이고, 전재수도 역시 똑같은 진술이었는데 수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에 대한 당원 명부를 가져갔습니다. 똑같이 이 당원 통일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집단 당원 입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왜 당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지구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어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민의힘만 수사를 하고 왜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합니까? 이건 정당 이게 수사가 민주기 특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못 하잖아요. 그렇 똑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내란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계엄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내란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덮으시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현재 이 특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뭐 경찰로 이제 수사가 좀 넘어간 상황이어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정치권의 공방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